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이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해수 온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해수 온도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 현상이 나타난 이유와 이후 상황을 간략하게 전망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과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 기후재 분석기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 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1년간 매일 1982년 이후 역대 최고 일일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평균 해수면 온도는 전년보다 0.25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1년 만에 엄청난 규모로 상승해 주목할 만한 결과임을 전했는데요. 미국 CNN 보도 일부를 간략하게 인용한 보도에서 해수면 온도가 매일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이 같은 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한 분석 및 전망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해수 온도 상승 원인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의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엘니뇨는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5개월 이상 0.5도 이상 올라가면서 서태평양의 온도는 내려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통 2에서 7년 주기로 반복되지만 지난해 엘니뇨는 4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해양은 인류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한 잉여 열의 약 90%를 품고 있어 작은 폭의 온도 상승에도 임계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세계기상기구는 북대서양 동부와 멕시코만, 카리브해, 북태평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례적인 해양 온난화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동 대서양의 경우 적도 및 중동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엘니뇨와 같은 전형적인 온난화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온난화가 일어났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바닷물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해치는데요.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관리하는 해양공원관리청은 최근 조사 결과 산호 대규모 폐사의 전조인 표백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산호초는 해양 생물과 사람 모두에게 필수적인 해양 동물인데요. 전체 해양 생물 중의 4분의 1이 산호초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어 홍수 방지 등의 역할을 해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타이완 강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25년 만에 강진에 큰 피해를 본 타이완에선 여진의 공포 속에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이완에서 25년 만에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일어나면서 이후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리며 요동치는 도로 CCTV. 겁먹은 행인들이 뒤를 돌아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차 한 대가 도로를 지나는 순간 먼지를 내뿜으며 10층짜리 건물이 무너질 듯 기웁니다. 45도 정도 기울다 붕괴 직전 멈춰선 건물. 무너지고 뒤틀린 아래층에 주민이 갇힌 걸로 추정됩니다. 강진이 휩쓸고 간 타이완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접하며 기울어진 건물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강진이 난 타이완 동부 화롄 지역의 모습을 전하며 이번 지진의 위력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지진 규모에 비해 적은 피해 규모를 보면서 타이완의 내진 설계 상황이나 지진 대비 지침 등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궁금함이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해 타이완의 지진 대비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타이완 강진으로 화롄 지역은 여러 건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수도 타이베이는 강한 여진에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사망자들은 대부분 산사태로 굴러떨어진 바위 등에 부딪혀 숨진 경우였고 직접적인 건물 붕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타이완이 1999년 9월 21일 규모 7.6 지진을 겪은 이후 철저히 대비해왔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때의 아픔을 교훈 삼아 타이완 정부는 지진 등 재해 대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지진에 대한 대응 및 훈련을 담당하기 위해 2개의 국가급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아울러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에 요구되는 내진 설계 기준을 지속해 높이면서 건물 내진 설계 기준을 확인하려는 주민에게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와 직장에서 지진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공공 미디어와 휴대전화에는 지진과 안전에 대한 공지가 정기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일본 골든위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본이 다가오는 골든위크에 해외여행을 통해 방문할 나라로 서울을 가장 많이 검색했다는 조사 결과를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여행업체 익스피디아 재팬에서 발표한 골든위크 해외여행 검색 순위입니다. 행선지 검색량과 1인 여행 행선지 검색량 모두 서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와 엔화 약세로 저조했던 일본의 해외 여행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167% 넘게 성장해 52만 명이 일본을 빠져나가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최대 90%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주춤했던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대부분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국내 주요 관광지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일본의 골든위크 기간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로 우리나라가 예상된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골든위크가 무엇인지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역대 이 기간의 일본인 관광객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일본의 골든위크에 대해 좀 더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골든위크란 국민휴식의 날, 쇼와의 날, 일왕즉위기념일, 헌법의 날, 녹색의 날 등이 몰려있는 약 열흘간의 긴 연휴를 말하는데요. 올해 일본 골든위크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지난 7일 일본 최대 여행업체 제이사에 따르면 골든위크 기간 중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 여행자 수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5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코로나19 전에는 열흘 연휴의 해외 여행자 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4에서 2018년 평균이 약 56만 명임을 감안할 때 약 9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황금 연휴에 해외 여행을 예약한 일본인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과 같이 5급 감염병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뒤 처음 맞이하는 황금 연휴로 국제선 운항 재개 등이 해외여행 수요를 높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